아직 그게 없더라고요. 아, 그거 안 붙여놨어요? 아, 없어요. 항상 있었던 그 원래 그렇게 액자로 딱 해가지고 전체 우리 정부 기관들에 다 걸어놓고 있어요. 다 내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김경엽의 정치 맛집! 왜 안 하세요? 사전에 안 맞춘 사인이에요. 아, 네. 오늘 오랜만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잘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정치 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주 오랜만입니다. 국정감사하고 국정감사. 이제 워싱턴에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 있어서 갔다 오고. 국정감사에서 의원님 이제 히트치신 영상들이 김경엽 TV에 올라왔는데 뭐 조회수가 뭐 저희 정치 맛집은 뭐 명함도 못 내밀 수준으로 제가 좀 출연료 받는 게 좀 민망해졌습니다. 뺏어가지는 않으실 거죠? 얼마나 준다고 그걸 또 뺏어가면 또 되긴 하고 해서 아마 이 정치 맛집이 그래도 쭉 해서 그 기반을 좀 깔고 있어서 아마 그게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역시 의원님. 예. 삼선 관록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6개월 됐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의 6개월 외교 정책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외교 전략이 없다. 이번에 저희 국정감사 때도 하나 확인한 건데 대체로 이제 해외 공간 가면은 해외 공관에 국정 목표, 국정 기조 이래가지고 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목표와 국정 기조 이런 것들을 쭉 정해가지고 써붙여놔요 원래? 그 원래 그렇게 액자로 딱 해가지고 모든 공관이나 이런 데 다 있어요. 아직 그게 없더라고요. 아, 그거 안 붙여놨어요? 아, 없어요. 이게 아니 왜 항상 있었던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나 국정 과제 이런 게 전혀 없느냐 이랬더니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6개월이 지나 2022년이 끝나가는데 지금 아직 그러니까 국정 목표도 국정 기조도 아직 정해지질 않았고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외교 정책이나 외교 전략이 정해졌을 리가 없지요. 저는 약간 없는 거죠. 어안이 벙벙한데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해외 공관을 내보내는 이유가 이 국내에서 잡아놓고 있는 국정 기조에 맞춰서 외교 정책의 어떤 방향성에 맞춰서 해외 공간들이 손발이 돼서 움직이라고 거기다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사람 보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국내에서의 오더가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외 공간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 세계 각각의 해외 공간들에서 외교 정책들을 집행해 나가고 그 외교력을 발휘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잡혀 있질 않으니까 방향을 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없이 가고 있는 거죠. 땜질식으로 그냥 그때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그냥 이렇게 대응해서 가는 정도가 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지금 해외 순방 기간에도 나타나는 문제들이 아 정말 외교 전략이 없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조문을 했는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유럽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 그 중에서도 영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갈지를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그때 뭐 리즈 트러스 총리도 좀 만나고 뭐 이런 어떤 전략을 현지 공간에 세울 수가 있는데 보내주는 공간 이게 없으니까 거기서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그때 그냥 땜질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조문 외교도 당연히 조문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조문을 표하면서 실제로 영국의 총리와 서로 양국의 현안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향후에 같이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실제로 영국 총리가 보자고 그랬어도 안 봤잖아요.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조문하러 가가지고 조문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중요한 그 나라 총리의 면담도 하지도 않고 하지 않고 그러면 뭘 했냐 이런 거죠. 야, 이 비싼 돈들. 그럼 뭐 하러 갔느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큰 틀의 외교 정책이라고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11월에 동남아 순방을 갔을 때 일명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국판을 만들어서 제시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은 원래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계획을 했던 작품이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입지가 점점 강화되고 경제적으로 부상을 해오니까 그동안에 G2 국가를 자처했던 일본이 바뀌었잖아요. 위치가 중국하고 중국으로 인해서 일본이 점차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을 일정 정도 견제를 하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동안에 일본이
해왔던 G2로서의 위치, 중심적인 역할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렇지. 이게 이제 사실은 아베 총리가 기획했던 외교 전략이었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미국이 수용을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마치 미국도 야 중국이 좀 너무 커지는데 일정 정도 견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일본이 이제 그런 아베 총리가 제안을 해온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하고도 일정 정도 일치하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사실 문재인 정부 때까지 쭉 추구해 왔던 정책이 하나는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아세안까지를 포괄하는 우리만의 어떤 외교안보 전략, 그리고 신북방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북쪽으로 몽골이나 뭐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포괄하는 우리 전략. 이 두 개가 큰 틀이었는데 이건 그냥 폐기해버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었지요. 2017년부터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있었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수용을 하면서 거리를 두고 중국의 아시아 전략에서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추진했던 게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의 외교 전략을 추구해 왔던 거죠.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해하기로는 이게 어느 한쪽에 딱 명확하게 줄을 섰을 때 우리가 져야 되는 어떤 부담을 세속적으로 이제 반까지 한다. 신남방 정책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미국 형님한테 가서는 이게 다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의 어떤 일환이고요. 중국한테 가가지고는 이게 신북방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다 이제 중앙아시아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이게 1대1로랑 어떻게 보면 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사바사바 하던 이런 전략인데 이거를 그냥 확 한쪽으로 기울여가지고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략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버리면서 일본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대중국 포위 전략, 견제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용했던 미국의 목표와 함께 편입돼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커진 거죠. 다자 외교, 균형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니라 진영의 외교, 어느 진영에 쓸 것인가, 이념 외교, 누구 편에 쓸 것인가의 문제로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면에서 우리 국익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결국 중심 국가가 일단 일본이고 그다음에 호주, 미국의 동맹국, 그다음에 인도 정도가 들어가 있고 미국인데요. 근데 인도나 호주가 하는 걸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조한다고 하면서 인도는 근데 자기네 이익 빼먹을 거 다 빼먹더라고요. 중국이랑 막 자원 교류해가지고 뭐 석유나 뭐 이런 어떤 자원들 사가고 인도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국경을 마주대고 때로는 거의 막 전쟁까지 갈 수 있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끈끈하게 교류를 하죠. 양자 협의체, 브릭스에도 가입하고 인도하고 중국이 같이 중국이 협력을 한다는 상하이 협력기구에도 가입하고 인중러 3자 외교장관 회의에 다자 협의체를 가동을 인도, 하면서 중국, 러시아 해나가고 있죠. 근데 이 세 나라가 다 중국하고 일정 정도 국경 분쟁이 있는 나라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질적으로 국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죠. 아토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대중국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미국이 강조하고 나토 진영 속에서 결코 중국에 협조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러면서 얘기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독일 총리는 무슨 소리야 지금 독일 경제를 위해서는 당연히 중국하고 경제 협력을 해야지. 가서 우리는 히트를 싸게 사올 거라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도 ASML 반도체 그 첨단 장비 중국에 팔지 마라 딱 이러니까 네덜란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럼 뭐 먹고 살라고?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중국에다가 파는 액수가 얼만데? 그러니까 네가 줄 거냐고. 네덜란드, 독일, 인도, 사우디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강대국들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여기도 협력하는 척하고 그렇죠. 여기도 협력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거기에서 국익을 다 관철시켜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편가르기 외교에 한쪽으로 쫙 쏠려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다른 쪽에 견제가 시작되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와 전통과 어떤 전략적 목표를 이제 쭉 추구해왔던 방향성이 수십 년 동안 쌓여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는 왜 저렇게 한순간에 싹 뒤집어가지고 이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친중국 정책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해왔어요. 중국몽이다. 황당한 주장이었죠. 네네. 실질적으로 이게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전통적인 외교 전략을 그대로 구사하면서 그 속에서 국익을 어떻게 관철시키냐의 관점을 계속 가지고 왔는데 이 관점은 사실 과거에 역대 정부들이 계속 가져왔던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외교 전략에 대해서 친중 외교에 따라
하겠다라고 갑자기 몰아붙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집권하고 나면서 갑자기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쿼드 가입하겠다, 되지도 않을 일에 큰 소리를 너무 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수습이 안 되고 안 돼. 쿼드도 가입해보려고 이거 받아주질 않아. 받아주질 않아. 일본이 딱 막고 있어요. 가입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도 아니고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이게 여기에 가입하면은 이게 중국 편에서 미국 편으로 바뀌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외교적인 실책들이라는 실책들. 편 먹고 싸우는 건데 저기 못 껴가지고 자꾸 우리가 편싸움 구도에 자꾸 끼려고 얘를 쓰는 순간에 우리만 불행해지는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지. 근데 그래서. 정작 그 편 먹고 싸운다고 착각하는 인도도 아닌데 하는 거 보면 이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가치 외교 중심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념 외교. 그게 이념 외교라는 거죠? 이념 외교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 가치가 뭘까? 실익이 아니라는 거야. 뭐 자유, 뭐 민주주의, 그렇지, 뭐 그렇지. 공화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이게 거. 이념 외교를 포장을 하는 게 무슨 가치 외교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는데 우리만 자꾸 이제 여기 편싸움 외교에 휘말려 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전혀 사실도 아니었던 그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라고 비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하고는 무조건 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이런 이념 외교, 편향 외교 이런 외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단히 이건 외교적으로도 내지는 국익 차원에서도 엄청난 실수이고 향후에 많은 실질적으로 부작용들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공관에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뭔지가 안 나려고 하고 있다니까 빨리 좀 만들어가지고 내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다음 외통위 현안 보고할 때 그거 안 돼 있으면 우리 의원님이 조지십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외통위뿐만 아니라 이 국정 목표와 국정 과제 이런 것들은 국정 기조 이런 것들은 전체 우리 정부 기관들에 다 걸어놓고 있어요. 다 내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준비가 전혀 안 된 대통령이지만은 6개월 동안에 학습 능력도 거의 제로인 대통령. 그리고 열심히 할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뭐가 뭔지를 지금 잘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우리 이제 정책 실패 사례들이 아마 계속될 겁니다. 관저에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만찬하실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국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고민의 끝에 조언이 필요하다. 그럼 외통위의 김경엽 의원, 삼선 의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정치 맛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